이번에는 리에트 코드 137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이 문제는 생각 자체는, 사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뤄야 될 상태가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코드로 구현하다 보면 귀찮고 뭔가 이렇게 빠뜨리기 쉽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좀 재밌는 문제이긴 한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들을 따지는 것들이 어떻게 좀 편하게 쉽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기본적인 바이너리 트리가 있는데 바이너리 트리 안에서 어떤 서브 트리 전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 트리 전체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트리가 있으면 그 트리에 있는 전체 썸을 구하는 거죠. 이 트리를 어떻게 반환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아예 그냥 썸을 구해서 가져와라,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왜 안 되냐면은 여기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문제를 좀 엄격하게 줬어요. 예를 들면 어떤 노드가 있고 왼쪽이 전체가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으면 여기에도 민 값이 있고 맥스 값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도 민 값이 있을 거고 맥스 값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에 있는 맥스 값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 여기에 있는 민 값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엄격한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서브 트리는 이 정의에 의하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두 개 같잖아요. 네. 같은 값이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려고 보면은 결국 이 안에 있는 여기 이 서브 트리 안에 있는 값은 모든 값들이 같은 값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정의가 있는 거고, 이런 정의가 이 노드를 중심으로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에 동작하고 그걸 또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그렇게 동작하면, 그런 정의를 만족하면 이 전체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한쪽만이라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전체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정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상태들이 좀 있어요. 어떤 상태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죠. 결국에는 이 트리는 계속 리커시브 스타일로 다루는 것이 보편적이죠. 가장 쉽게 풀 수가 있죠. 결국은 그래서 어떤 노드에서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를 리커시브하게 돌아가서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될 건데, 이 노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에서는 min x, 레프트 맥스 x가 올 거고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서브트리, 이 노드를 중심으로 한 이 전체 서브트리의 썸을 구하려면 레프트의 썸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라이트의 min x, 라이트의 맥스 x가 있어야 되고 라이트의 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노드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상태가 더 있을 수도 있죠. 뭐냐면 왼쪽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지 오른쪽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지, 레프트, 이건 OK라고 할게요. 이건 라이트, 얘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냐, 이런 조건이라고 해보죠. 이 조건들을 알고 있을 때 이 노드 X, 이거를 X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이 노드 X를 루트로 하는 이 서브 트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되려면 조건을 한번 따져봅시다. 조건을 따져보면 이 노드 X의 밸류가 여기에 있는 맥스 값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L max보다, 그죠? 그리고 R min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나요? 레프트의 레프트 민 값하고 레프트의 맥스 값이 있었으면 당연히 얘는 레프트의 맥스 값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라이트의 민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레프트도 오케이고 라이트도 오케이여야 되겠죠. 당연하죠. 레프트도 오케이고 라이트도 오케이여야만 전체가 내 왼쪽 트리도 오케이고 오른쪽 아래 그 서브 트리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여야만 나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될 수 있겠죠. 딱 요 조건만 알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요 조건만 알면 내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요 중심에 OK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조건만 알면 요 OK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맥스는 어떻게 업데이트 하나요? 이 노드를 중심으로 한 민맥스는 민 값은 예를 들면 이 서브트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Lmax이거나 Lmin이거나 없으면 X 노드의 밸류가 되겠죠. 네. 그죠? 레프트가 있으면 이거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maxx는요? maxx는 라이트의 max이거나 이 노드의 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라이트가 없다면 이거는 라이트가 있을 때, 이거는 라이트가 없을 때, 그렇죠? 이거는 레프트가 있을 때, 이거는 레프트가 없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민맥스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썸은요? 썸은 간단하죠. 썸 업데이트 하는 거는 썸은 레프트 썸에다가 그 다음에 x의 밸류 라이트의 썸 하면 썸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요 값을 그대로 다시 리턴해 주면 얘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이렇게 부모 노드에다가 똑같이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리커시브 스타일로 돌아가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트리니까 당연히 리커시브로 돌겠죠. 리커시브로 돌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도대체 이 리커시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 아까 보니까 리턴하는 상태가 4개네요. 4개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상태를 4개를 리턴하는 거죠. 트리플 리커시브 4개의 상태를 리턴합니다. 4개의 상태 각각 min, max, sum, 오케이 이렇게 4개의 상태를 리턴하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만일에 노드가 널이면은 어떤 min값, max값, sum 그 다음에 false, 그러니까 오케이니까 이건 널인 경우는 뭐 상관없죠. true를 리턴해야 되는데 민맥스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때는 이제 그냥 인피니트 변수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죠. 이게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값이다라고 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여기다가는 인피니트 넘겨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인밸리드한 상태하고의 상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민 값을 크게, 맥스 값을 작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나중에 민 어떤 x 값하고 하면 이건 그냥 x가 되죠. 이게 무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도 노리고 일부러 이렇게 값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그건 뭐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그건 의미도 필요 없고 어쨌든 어떤 특별한 값을 리턴해준다. 노드가 널일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리턴한 이렇게 호출할 거니까 얘가 리턴한 걸 받아야 되겠죠. C++에서는 타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타이로 어떤 변수들을 이렇게 튜플로 묶여 있는 것들을 각각 변수들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left min, right min, max, left max, sum, left sum, 그 다음에 left ok
이렇게 뽑아낼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각각 필요하겠죠. left min, left max, left sum이 필요하고요. left ok 이렇게 필요하겠죠. 오른쪽도 똑같이 돌아야 되겠죠. 오른쪽도 돌고요. 다 라이트로 이렇게 라이트도 돌고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 두 개의 서브트리를 처리했으니까 나 자신이 포함된 이 트리의 상태도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 상태를 리턴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 밸리드한지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제 상태 체크하는 거 있었죠. 요 두 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ok이고 right ok이고 left의 max보다 노드의 벨이 커야 되고요. 노드의 벨은 right의 min 값보다도 작아야 되죠. 이 상태에 오면 일단 서브트리는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썸은 얼마죠? left sum과 node value right sum을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min 값은 left 만일에 min value는 만일에 node의 left가 널이 아니면 left에서 올라온 값이 있을 테니까 min value는 left min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min 벨은 node의 value가 되겠죠. left가 없으면 ptr left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값이 되겠죠. left가 없으니까 다시 max value는 node의 right가 ptr이 아니면 max value는 right의 max 그렇지 않으면 max value는 node의 vel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리턴 해주면 되겠죠. make tuple 튜플을 만들어주는 거는 C++에서 make tuple이라는 함수를 써요. min value max value sum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상태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구성됐다는 거니까 true를 리턴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트 0 false를 리턴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개 상태를 조금 잘 보시면 좀 다르죠. 여기는 인밸리드한 상태인 거고요. 여기는 널인 상태인 거죠. 이 두 개를 일부러 구분하려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0이 됐네요. 왜 0일까요? 어딘가 조건이 잘못되어 있나 봐요. 라이트 민보다 작고 라이트 썸, 레프트 민, 라이트 맥스.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아, 답을 업데이트 안 했네요. 그죠? 답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답을 업데이트 안 했네요. 자, 그러면 네, 결과 나옵니다. 네, 통과됐어요. 자, 여기서 이 코드를 조금씩 이제 줄여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좀 코드를 줄여보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잘 보시면 왼쪽이 널이 아니면 레프트 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노드의 밸류가 되죠. 근데 아까 노드가 널 포인터, 그러니까 레프트가 자기가 널일 때는 민 값을 인피니트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은 이 라인들을 없애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민, 레프트 민하고 노드 벨 되나요? 왜냐하면 레프트가 자기가 이제 내려갔을 때 레프트가 널일 때는 여기가 레프트 민이 인피니시 넘어오거든요. 이제 아주 큰 값이 넘어와요. 큰 값하고 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노드 밸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만일에 레프트가 널이 아니었으면
인피니시 아니라 다른 값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맥스 값도 마찬가지죠. 맥스는 라이트 맥스와 노드 벨 이렇게 하면 줄여들 수가 있어요. 또 해볼까요? 통과되죠. 자, 여기서 멈출 리가 없죠. 네, 여기서 멈출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잘 보니까 이 OK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완전히 구분이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잘 보시면 여기서는 그 인밸리드한 상태를 마이너스 인피니트에 있어서 인피니트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통과될 수가 없어요. 이게 리턴되면. 그렇죠? 라이트가 아주 큰 값이 넘어오기 때문에 라이트 민이 아주 제일 굉장히 작은 값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요. 이 조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레프트 맥스는 인피니시 만일에 레프트 서브 트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아니라면 아주 큰 값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클 수가 없죠. 노드 밸류가. 그러니까 이 조건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냐? 이것도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OK 표시도 할 필요가 없더라. 왜냐면 이미 여기서 요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큰 값을 특별하게 널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넘겨줬더니 이런 조건 처리 자체가 밸리드한지 아닌지 체크하는 코드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착착착착 없어지죠? 네,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그래서 결국 남은 코드는 이렇게 남는 겁니다. 네, 민 맥스 한번 돌아가는 거 일단 볼까요? 네, 통과가 되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이제 쭉 앞에 쫓아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핵심은 이 널일 때 레프트 서브 트리가 없을 때의 조건, 그 다음에 인밸리드 할 때의 조건을 이런 특별한 큰 상수를 이용해서 상태를 구분해 줬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특별한 값들을 넘겨주다 보니까 민맥스 구하는 조건이 간단해졌고요. 그리고 그 서브 트리가 올바른 트리인지 아닌지 조건하는 것도 아주 심플해져서 답이 그러니까 코드 양이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서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훈련들을 그러니까 단순 통과됐어 끝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제 좀 더 컴팩트하게도 만들어보고 이런 시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런 회로가 생겨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생각의 회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뇌가 훈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생각의 회로를 만드는 거죠. 생각의 회로를 어느 순간에 만들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풀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도 해보고 디스커션도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 컴플렉스 제가 이제 자꾸 동영상 만들 때 타임 컴플렉스를 빠뜨리고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건 한번 볼까요? 이건 타임 컴플렉시티가 ON이죠 그냥. 네, 간단하게 이 트리를 노드 개수만큼 돌면 끝나니까 ON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문제도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꼭 풀어보시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생각의 회로가 막혔었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지, 보강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어떤 부분을 더 훈련해야 될지 하는 체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